예, 원본 스케치를 템플레이트 레이어를 체크한 다음에 지금 여기 해당된 레이어 이름 자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템플레이트를 체크하시고요. dim 이미지 2 이걸 좀 투명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2를 좀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외형이 검게 보이죠? 컨트롤 Y를 눌러서 이렇게 그래픽 뷰와 그 다음에 아웃라인 뷰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템플레이트 레이어의 템플레이트의 dim 값은 좀 약간 뿌옇게 보이는 그런 안개처럼 그런 값인데요. 여기 현재 상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고요. 도형 2를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아웃라인 뷰에서 지금 GPU 뷰로 보고 있습니다. 속성창에 패스파인더가 여기도 있거든요. 유나이트 합치기를 통해서 도형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모서리나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눈 원을 그려봤죠. 일립스. 필 앤 스트로크를 좀 바꿔봤고요. 스트로크 넌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놓고 작업해도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별도로 심볼이라고 하는 걸로 뒤에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자, 하나를 잘 맞춰 놓고, 자,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복제 Alt키로 크기 좀 줄여봤고요. 하얗게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스트로크가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F8번 I 눈이라고 심볼을 만들어 왔습니다. 심볼은 여기 마을금고 여기 트리 모양의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기존에 게 하나 더 있었네요. 심볼은 기본 제공한 거 외에 여러분이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나중에 대체가 편합니다. 자, 일단 Alt키로 복제. 그냥 Alt키로 복제했어요. 원래 리플렉션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안 했습니다. 자, 외형이 조금 틀려 보여서요. 자, 그 다음에 저 이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현재 형상 보고 있고, 겹쳐 있지만, 여기 있는 대상을 잠시 복사를 해봤고요. 외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냥 꽃 모양을 위에다가 액세서리처럼 보이는데, 도형보다는 펜의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서 형상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컨트롤 빈곳 찍어서 여기까지 끊어봤고요. 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회전 도구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전 회전 도구로 시켜봤고요. Alt키로 원하는 위치에다 잡아봤고요. 형상을 조금 바꿔보고 있습니다. 변형 도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리해요. 일일이 그리는 거는 좀 노동 시간과 그런 많은 시간이 좀 들이겠죠. 회전을 이용해서 중심을 이 정도에다 지정해 놓고
Alt. 회전과 리플렉션은 중심을 지정해 놓고 지금처럼 회전시키거나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부분이 세밀한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저 패스의 컬러가 저렇게 녹색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잘 몰랐던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겠죠. 색상이 바뀌어 있죠. 큰 역할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작업하는 부분의 패스의 경계를 좀 알아볼 때 레이어의 컬러를 바꾸기도 합니다. 좀 시간이 더디 걸리는 일이에요. 자, 위에는 다른 형상이 또 있죠. 펜슬을 이용해서도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펜툴, 펜슬. 펜툴은 시간이 빨리 처리되지만 펜슬은 또 손의 느낌이 좀 느껴지죠. 중간에 그리다가 끊어놓고 계속 이어서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놓고 해주면 쭉쭉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 선까지 끊어봤고요. 일부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 스무스가 있어가지고요. 이 스무스를 이용해서 거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손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닦아주듯이 부드럽게 해주면 경계가 부드럽게 나옵니다. 여기도 조금 더 깎아줘야 되겠네요. 부드럽게. 윗부분도요. 좋아 좋아. 이런 영상이 됐군요. 스트로크 컬러만 있네요. 스트로크 컬러만 있어서 요거는 잠궈놓고 이 대상의 컬러를 디폴트 컬러로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드 뷰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드 뷰 안에가 비어 있는지 안에가 채워져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가운데 여기는 좀 비어 있는데 일단 얘로 이렇게 덮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로 했던 플라워 모양의 꽃이 거기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크기를 좀 줄여봤습니다. Alt 누르면서 위치를 잡아보고 회전도 시켜봤습니다.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좀 덮여지는 느낌이 들죠?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애들을 이렇게 감싸서 일단 편하게 그룹을 접었습니다. 컨트롤 G. 관리하기가 편하죠? 오케이. 네, 외형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안에서도 이제 그룹 안에서도 순서를 여기 있는 4개의 오브젝트 순서를 자기들끼리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룹 안에 있을 때 표시가 좌측 상단에 보이죠? 빈 곳을 더블 클릭해주면 편집하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난 끝났다 이거야. 자, 위치를 잡아봤고요. 자, 이제 외형이 좀 복잡해요. 외형이 복잡한데 이 외형을 이 바디를 어떻게 만들까? 눈의 위치가 약간 그 스케치했던 거랑 조금 틀려 보여서요. 약간 올려봤습니다. 눈 심볼이죠. 같은 대상입니다. 자, 외부를 감춰 놓고요. 여기 눈썹 부분을 브러쉬 혹은 펜슬 이런 걸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클릭 쭉
중간에 컨트롤 끊어서 약간의 두께와 좀 모난 부분이 좀 거칠게 나오죠? 예, 스트로크 누른 다음에 라운드 캡을 처리해 주시면 끝부분이 예쁘게 나와서 좀 더 귀엽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이 좀 틀려서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거는 심볼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심볼 외형선을 감춰서 하얀 것만 보이게 해봤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담아봤고요. 근데 이게 Alt키로 복사한 거라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다음에는 이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자, 방해가 되는 대상들 선택해서 일단은 형상을 좀 보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컨트롤 Y 외형선 아웃라인 뷰죠. 잘 따라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봐도 이 형상이 조금 틀려 보여요. 스케치대로는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도형으로 만들 때는. 약간 살집을 좀 만들어 봤고요. 고스트바스타의 메시마루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가 어째 좀 거칠다. 스무스가 여기를 다듬어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툴들도.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얼굴이. 선 두께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조금 틀리단 말이야. 머리띠죠? 예. 덩치에 비해서 이제 머리띠 장식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머리띠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 이 얼굴 형태와 유사하거든요. 잠시 Alt 키로 복제를 해봤고요. Alt 누르면서 중심 기준으로 옆으로 펼쳐봤습니다. 살이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머리띠를 가로지르는 칼날 역할을 해줄 거예요. 스트로크 남기고 패스파인더를 쓰는 거예요. 여기 관련된 점들을 없애고 그러면 형상이랑 동일한 느낌으로 요 마디를 잘라줄 수가 있거든요. 무브 툴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대상을 패스파인더를 써서 좀 잘라야 되겠죠. 나이프 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대상과 이 칼날 역할을 해주는 대상을 동시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속성창이 CC 버전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스마트하게 디바이드 이중선이 좀 겹쳐 보이죠. 그래서 스트로크의 속성이 중간에 겹친 두 개가 저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와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스트로크의 속성들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스트로크 선을 없애 안에 특별한 컬러를 줘. 중간에 겹친 부분만 저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센터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같은 선으로 스포이드로 아이드로퍼로 뽑아봤습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얼굴이 이제 약간 윗부분까지는 다 된 것 같고요.
예, 뭐 어떤 고유의 컬러를 좀 아직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컬러를 임의로 그레이 컬러, 회색으로 한번 줘봤습니다. 선이 빠지면, 외형선이 빠지면 좀 저런 느낌이 안 나오는데, 아까 얼굴을 복사했었어요. 복사했었고, 예, 필 컬러만 바려주면 위에 검은 선이 덮으면서 외형이 저렇게 엉성해 보이는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늦게 만들었는, 방금 전에 틀보다 위로 올려본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죠. 닫기. 자,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떤 약간의 선을 좀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선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부분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데서 꽃 부분만큼은요 별도로 선택한 다음에, 예, 아니, 외형 부분에 되게 신경 쓰이네요. 똑같이 못 그린다니까. 펜툴. 펜툴은 십자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 예, 캡스라키 커서 모양이 완전 틀리게 보이죠. 십자 모양은 프리시어스 커서라고 해요. 그래서 캡스라키를 누르면 제가 봤을 때는 뾰족한 펜촉 모양이 익숙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리다만 U 모양의 노즈, 코 부분을 표현해 봤습니다. 너무 넓죠? 적당하게 Alt키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귀여운 코가 나왔네요. 다음에는 이 부분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캡슐라키. 안 보여. 컨트롤 Y 외형선을 보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작업에 방해가 되는 거 잠궈주고요. 피부빛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어떤 컬러로 정해야 될지 고민 중. 예, 코 부분을 예, 현재 아이드로퍼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컬러, 예, 외형 선만 좀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 부분의 윤곽이 조금 내려가면 어떨까? 이거는 이제 복제한 거예요. 복제한 다음에 현재 이 피부빛 컬러, 지금 제가 파란 색깔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를 예, 기존에 있는 얘보다는 예, 같은 컬러죠. 아래에다가 주는데, 아이드로퍼는 그냥 뽑게 되면은 예, 개체 자체에 있는 속성 그대로 따라오는데 Shift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컬러만 뽑아내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자, 예,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이 대상보다는 얘가 밑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저 U자 모양이 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이렇게 들통나 보이죠. 저렇게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약간 코 밑에를 약간의 부피감, 높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이 웃고 있는 입인데요. 이제 배경은 잠깐 잠궈놨고요. 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원을 이렇게 돌려도 저런 형상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 도형보다는
펜 툴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저렇게도 형상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뭐 같은 이제 컬러를 좀 뽑아봤고요. 여기 있는 모서리 점 하나를 밑에 그 잠겨 있으니까 잠궈봤고요. 이런 데가 이제 원 자체가 점 4개이기 때문에 경계 부분이 애매하죠. 좀 마디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돌려서 웃고 있는 상. 여기 점 하나를 약간 다르게도 잡아보고 하고 있는데 이건 펜툴로 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펜툴로 했으면 컬러 기죠? 형상이 같은 컬러와 대상으로 지금은 이제 선만 남기면 저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마디를 결국은 손을 대네요. 가위를 이용해서 손을 자르고 있죠. 테이프를 자르는 것 같은 느낌. 네, 조금 큰 흉터처럼 보이긴 하지만 웃고 있는 윗부분에 윤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펜툴로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끝 빈 곳 찍고 금방 끝났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펜툴로 나머지 이제 씩 웃고 있는 치아 부분을 만들어야 돼서요. 쭉 뽑아서 중간 한번 거쳐서 모서리 잡고 그 부분 중간에 곡선 진행하는 방향대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끊어놓고 이렇게 알트로 복제한 다음에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이 모양이 이렇게 좀 잡아주면 나올까? 결국은 이제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잡아보고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은 펜툴이 더 빠릅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끊긴 점을요 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게 컨트롤 J입니다. 조인.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끝점과 여기 겹차하는 부분이 펜툴을 이용해서도 해줄 수도 있죠. 하나하나 모서리를 잡고 그리고 디폴트 컬러 하얀색 치아가 보이는 형태로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디폴트 컬러. 자,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선 아이드로퍼 쪽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을 이제 쭉 뽑아본 다음에 지금 약간의 뭐가 들어가 있죠. 저렇게 경계 부분을 만들기 좀 어려워요. 경계 부분. 맨 앞으로 너도 아이드로퍼 얘를 따라해라. 자, 대상을 맨 앞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덮고 있죠. 내려가면 안 됩니다. 틀을 잡아보고 아웃라인 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씩 웃고 있는 얼굴이 거의 중요한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곡선을 좀 다듬으려고 하는 욕심이 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서 기본적인 얼굴이 나왔네요. 선의 두께 약간 줘서 균형을 좀 잡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 꽃과 얼굴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 치아 드러내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아 가지고요. 저는 여기 플러스 모양으로 십자를 그려놨는데
그냥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일자로 십자 모양을 저렇게 정해 놓고 치아 부분을 반짝이는 치아처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블랙이죠 너무? 현재 대상 잠시 감췄다가 확인해 봤고요. 녀석의 컬러는 그레이 컬러로 한번 연한 그레이 컬러로 한번 쳐봤습니다. 대상은 그룹 주시고요. 여기도 하나 놓고 약간 돌려볼게요. 예, 놓고 약간 돌려봤습니다. 씩 웃고 있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팔입니다. 자, 몸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팔 부분이죠. 진실의 방으로 이 마디를 이게 서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라인을 쭉 따라서 임의로 막 그려봤는데 많은 점들이 나오면 안 돼요. 많은 점들이 그렇죠. 점들이 많으면 관리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보이는 선처럼 마디마디에 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예, 이렇게 일부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일부를 선택한 다음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여기 밑에 중간 부분 만들어 봤고요. 일부를 잘 선택해서 로테이트의 중심을 이렇게 해서 아령 운동하듯이 좀 모서리에다가 중심을 찍은 거예요. 다이나믹한 운동 이런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 자,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는데, 일단은 뭐, 직접 손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죠? 태블릿도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펜슬이, 연필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 범위 지정, 로테이트, 중심은 팔꿈치, 으쌰, 운동하고 있죠. 점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계속 이어서 그려야 되나요? 예, 팔끝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고 펜슬로 조심스럽게 마디를 이어서 쭉 예, 약간 거칠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는 따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는 마디가 별도로 그린 거죠. 별도로 그린 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를 해도 돼요. 여기는 지금 저 뿔 튀어나온 것만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예 그렇죠. 지금 검은 부분이요. 같은 컬러를 취하기로 했고요. 저도요 같은 컬러. 마디가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저 표현 방법이 딱 100%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쭉 이어가 위로 올라가는데 뿔처럼 펜 자, 이어서 이거는 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찍어주고 강력한 팔꿈치. 자, 근데 끝까지 완성 안 할게요. 여기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팔꿈치를 그렸고, 다음에는 이 반대쪽에도 똑같은 팔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쥐고 있는 게 어떤 나무 가지를 좀 쥐고 있네요. 저게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예. 무언가를 쥐고 있는 거. 자, 손도 깔끔하지 않아서요. 손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우긴 너무 아까운데 이 깔끔하게 펜툴로 그게 너무 직접 그리는 거 얼마든지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마디 이쪽 두 개는 동시에 선택해서 쭉 내리면 연결이 됩니다. 또 스무스 그렇죠. 글쎄요, 훨씬 라인이 훨씬 더 예쁘게 나왔죠. 엄청 큰 주먹이 표현이 됐습니다. 예,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쪽 팔이요. 예, 무언가 쥐고 있어요. 여기 이제 쥐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손 마디마디마다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디. 끝난 마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저 스냅 기능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묵직해 보이는, 근데 좀 손에 질감이 좀 못 느껴지네요. 여기까지 맞춰서 넘버 원. 여기가 경계가 좀 애매하네요. 손이 따로 표현돼서 그렇습니다. 네, 물체를 그릴 때도 삐딱하게 보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돌려놓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디 연결하는 부분은 별도로요. 펜 툴을 이용해서 이 정도 선까지. 예. 컨트롤 빈곳 찍으면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아유, 움직이지 말고요. 네. 아저씨.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그룹.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 좋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반대쪽 팔과 그 다음에 손에 쥐고 있는 저 내용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 마디마다 들어가 있는 잎새는 플라워와 뭐 립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 구조를 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 위에다가 달리 표현하고 있죠. 바로 현재 어떤 형상 보고 계신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잠궈 놓고 자, 혹시 이런 경우는 외부에 있는 다른 이미지를 좀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외부 파일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본 작업에 좀 집중하면 될 텐데. 예, 이미 문서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와 연결돼서 보여지는 상태가 사뭇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연필로 그린 내용입니다. 거친 라인을 연필 형태로 볼펜이죠. 포인트 펜. 볼펜으로 그린 거고요. 흙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쥐고 있는 건 풀입니다. 풀. 스케치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봤던 내용이었는데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연결시켜주는 부분들 따로 좀 떼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레이어는 최상위에서 배치해야지 내리기 좋겠고요. 얼굴 따로, 팔 따로, 스케치 따로, 템플레이트 레이어, 오늘 키워드였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 작업할 때가. 자, 이제 반대쪽 팔을 보는 거야. 예. 마동석님의 강한 팔, 예, 그런 걸 보는 느낌이죠. 자, 컨트롤 Y, 외형선을 좀 보면서요. 자, 이걸 어떻게 묘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일단은 팔은, 자, 미세한 부분 때문에 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끊어져 보이죠? 조심스럽게 약간은 포함이 돼도 상관없어요. 예, 됐어요? 이거를 반대쪽에도 좀 만들어야 돼서, 자, 로테이트 밑에 있는 리플렉트 중심은 요 정도에다 Alt 누르면서 클릭인데, 여기는 이제 중심 누르고 난 다음에 회전시키는 느낌입니다. 네, 회전이랑 틀리죠? 네, Alt를 맨 마지막에 꼭 누르세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주춤한 어깨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리플렉트 돼 있죠. 네, 손의 형상이 좀 틀려요. 네, 손 두께도 약간 틀리게 스케치를 한 거 보니까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대칭이 되는 개념을 놓고 한다면 작업이 좀 편합니다. 자, 각각의 손의 위치나 이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새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점의 위치 지워봤고요. 지워봤습니다. 굳이 다 지울 것 같지는 없잖아. 예, 일단 길게 나온 빼봤고요. 손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지금도 예, 지워봤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불완전한 대상이지만 연결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자, 대상을 조금 내려봤습니다. 새로 그려도 될 텐데. 자, 다음에는 펜슬이죠. 펜슬로 쭉 이어서 그리는 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해주면 따라가요. 예, 그죠?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마디를 끊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뭔가를 움큼쥐고 있죠? 지속적으로 계속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자, 쭉 이어서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하나, 스페이스바 선택하고 펜슬 이어질 수 있게 마우스 감이, 저는 마우스를 그리고 있거든요. 자, 마디가 조금 들어갔다가 이렇게 꺾었으면 좋겠어요. 쭉 이어서 팔이 어디까지가 안 맞네요. 찌어도 봤고요. 마디 쭉 이어서 근처에 왔습니다. 둘 다 선택 쭉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윤곽이 좀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강한 팔뚝이 있는데, 마디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개별적인 세그먼트 그리다 말고 컨트롤 빈 곳. 이야, 강력한 팔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컬러는 이제 동일한 컬러로 지정해도 되겠고요.
팔이 이어지는 부분이죠. 예, 안쪽으로 하나. 의외로 좀 크죠?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서 위치를 어떤 경우는 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균형을 좀 잡아서 외형을 좀 적절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잠가 놓고 펜 툴이 그래도 낫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서리 인터섹트 키가 비슷해서요. 컨트롤 T가 아니라 누르고 마디까지 가서 쭉 컨트롤 빈 곳. 예, 팔뚝이 좀 강력해 보이는 팔뚝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멀리서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그룹 컨트롤 G. 팔을 팔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디가 좀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좀 구분하는 차원으로 컬러를 좀 다르게 줘봤습니다. 예, 저 마디를 저기 딱 맞춰주시는데 이게 계속 뭐라도 좀 연결을 자연스럽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잡아보고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일부를 저렇게 전혀 독립된 작업을 좀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룹을 더블 클릭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부드럽게 닦아주고 깔끔하게 매립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빈 곳 더블 클릭. 얘는 이제 거기 속해 있는 건데 역시 더블 클릭해야지 안에 들어가서 묶여 있는 애들 내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패스죠? 라인을 잡아보고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도 선까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팔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된 것처럼 나오죠? 예. 팔, 그 다음에 이 팔은 선택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색상을 조금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깨와 팔, 몸체와 팔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죠. 지속적으로 이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셔서요. 저 팔이 보이는 레이어에 레이어 이름을 명확하게 한번 적어보겠고요. 각각 레이어마다 이름 정해주시는 거 좋아요.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디별로 펜 툴을 이용해서 다이어트가 됐는데 저렇게 하면은 자연스러웠을 정도로만 거기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모나게 하는 거는 되게 곡선 만드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찍은 다음에 여기 라인을 조금 이렇게 휘어주고 클릭 한번 해주면 좋아요. 어깨 곡선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찍어봤고요. 펜툴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 같은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컬러를 뭘 정할까? 브라운 컬러? 흑 색깔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상체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다 됐죠? 저 팔은 말이에요. 상체의 앞에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는 약간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별적인 대상들끼리 좀 저렇게 엮어 있을 수가 있어요. 순서 중요한데요. 이 팔은 앞이 되면서도 또 뒤에 있는 두 가지를 좀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요 마디까지는 위에, 그 이하는 뒤에다가 대주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구름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팔의 윤곽을 약간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어디? 자, 각각의 선들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했었죠? 네, 찌웠네요. 꼭 저 위치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정리를 좀 해주고, 저 위에 있는 두 개의 마디를 컨트롤 J 혹은 많은 점들이 생기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의 팔이 좀 다르게 바뀌었죠? 일부는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까 버린 건 아니었어요. 컨트롤 F 했었습니다. 약간 밀어봤는데 어느 선까지가 팔꿈치 위고 팔꿈치 아래에 있는 게 명확하게 좀 보셨나요?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경우는 그걸 분리를 해서 컨트롤 F 맨 앞에 붙이는 식으로 잡아봐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에 들어가 봤어요. 윗부분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찌워 나가면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에 자연스러움이 좀 필요한데 확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렇게요. 그리다 만 상태죠? 예, 하지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표현 방법. 예, 마디를 잠시 오렸다가 컨트롤 F 붙여봤습니다. 요 파트는 곡선이 좀 필요할까? 예, 그리고 무슨 컬러, 예, 지금 제가 요런 느낌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마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 있죠? 컨트롤 J. 헐크 나오셨네요. 헐크. 예. 두 얼굴의 사나이. 그래서 잘 들어가 있고요. 예. 헐크의 팔을 아이드로퍼 이렇게 맞춰서 비교해 드려봤습니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언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 한번 해봐요. 다음에 이제 팔 두 마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돼야 됐냐? 그 원인이 있죠? 원인이 될 만한 표기 부분이 좀 밑에 나옵니다. 봉처럼 보이는 내속인데 지금 완전히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동시에 선택을 해주면 이 둘이요 하나인 것처럼 센터는 어디로 할까? 팔꿈치.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당구 치는 것 같네요. 센터를 어깨 쪽지, 어깨 윗부분에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포즈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볼. 특징 있는 오브젝트는 심볼로 등록한다. 자, 이제 쭉 그리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하반신이죠. 현재 그린 대상은 맨 뒤에다가 맞춰주시고요. 아직 안 맞췄죠? 피부입니다. 피부. 다음에 이제 밑에 양말이 보이는 장면이죠. 컨트롤 Y 모서리를 좀 비슷하게 맞춰봤고요.
남는 건 이제 신발 부분이죠. 신발 부분을 예쁘게 라인을 살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꺽쇠를 한번 꺾어주고요. 쭉 이어서 남은 부분들을 편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서리, 그 다음에 위로 이어지는 부분에 신발의 구조를 만들어 봤고요. 컬러가 이제 다른 컬러로 좀 잡아줘야 되겠죠? 예. 현재 대상 얘네끼리 잘 선택한 다음에 맨 뒤에다 놔봤고요. 자, 이 신발을 이제 꾸며야 되는데, 네, 화이트보다는 그레이, 약간 라이트 그레이, 네, 화이트 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발, 양말이죠, 삭스. 비교 좀 해서 색상 차이가 나죠. 자, 이제 마디마다 이제 이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묘사할 것 같지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꼼꼼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그리다만 것처럼 컨트롤 모서리 잡고 심볼 속에서 하고 있어요. 0이면 괜찮은 신발 준비해 봤고요. 동일해 보이는 대상끼리 안 겹치게 주의하시고요. 일자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네, 라인이 보이죠? 안쪽에 있는 라인들이 근데 상당히 두꺼운데요. 자, 안쪽에 있는 라인들이 너무 두꺼워서 안에는 약간 윤곽 정도 잡아보는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신발을 다리까지 포함해서 포함이 됐다면 잘 선택하신 후에, 아이고, 이게 모서리가 보이네. 아주 괜찮아. 자, 거기까지. 자,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원래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자, 지금 신발을 선택한 다음에 잘 선택해서 F8번 여기다 이름을 발이라고 해봤습니다. 발 세트입니다. 리플렉트 전형적인 방법이죠. 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신 잘 나왔죠? 하반신도 잘 나왔고요. 더블 클릭하면 해당된 심볼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쪽은 반전식인 리플렉트라 좀 다르게 보이는데, 디테일하게는 저렇게 잘 들어갔나요? 너무 또 세심하게 또 표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선을 하나 그려봤고요. 브랜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저런 브랜드는 없으니까요. 컬러는 예쁜 컬러가 예쁜 레드 컬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형상이 좀 나왔어요. 오케이. 이 마디는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부산물들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어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위치를 찾았네요. 딜리트. 자, 별이의 몸이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됐죠? 어이구, 손이 좀 많이 가서 좀 지루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에서 누락된 부분이 어딘가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눈에 보이시는 요거는 팔에다 놔야지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런 마디 손은 어떻게 묘사해야지 제일 좋을까요? 예, 여러분한테는 이제 펜툴이 최고죠. 펜툴이 좀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데, 자, 그래서 옷 모양 조금 예, 안 보이게 아웃라인 뷰 뭉쳐봤고요. 팔이 좀 갑자기 두꺼워졌어요. 작업에 방해가 되면은 잠궈 놓고 쓰시기 바래요. 그렇죠. 이렇게 위치 잡아봤고요.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팔. 여기 팔은 따로따로 만든 건데, 자, 손의 위치 정해봤고요. 컨트롤 T 눌러서 그래요. 컨트롤 Y인데 컨트롤 T를 계속 누르고 있네요. 바로 옆이라 그렇습니다. 중심을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개별적이단 말이야. 자, 거짐 내 스케치 내용 감춰보면서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길다란 저건 뭘까요? 자, 펜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냥 무작정 그려봤습니다. 거기까지. 일단은 뭐 선을 하나 제가 좀 그린 거예요. 선의 유형들이 다양하죠.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워 보여서요. 다른 유형을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여기 위드라는 툴이 있어요. 위드는 동일한 두께를 갖지 않습니다. 방금 프로파일에서 봤던 내용처럼 이 위드는 그 여러분들이 저기 스트로크의 위드를 여러분 마음대로 저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는 또 이렇게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커서를 이동해서 저렇게 안쪽으로 이 부분도 스트로크 그 부분은 둥글게 확실히 둥글게 처리되니까 훨씬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 예, 준비가 다 됐다면은 됐고 색상은 예, 요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나무 예, 가지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고요. 미세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들이게 되면은 좀 예, 엉성해 보입니다. 네, 스틱처럼 보이죠? 예, 팔이 얘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위에다 팔을 올려봤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이 자체가 또 자연스럽게 가지, 줄기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줄기 부분을 좀 묘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예, 너무 장편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처럼 해봤네요. 어피어런스 했죠?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예, 형상 자체를 진상 허상을 진상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자, 지금 이제 선이었던 애가 상당하게 이제 두께감을 있는 대상이 좀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타원 하나를 이렇게 실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 타원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파리가 되는 거예요. 알트로
꺾어주고 펜툴에서 자, 형상도 봅시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떤 모양을 좀 띄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룹 밖으로. 네, 워낙 많은 걸 좀 그려오고 있어가지고요. 외곽에 선이었던 애가 이제 필칼라가 되면서 선을 또 받아줄 준비가 됐죠. 자, 지금 이파리가 여기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보이는 얘를요,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필과 스트로크를 깬다. 자동으로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더블 클릭, 선과 스트로크 앤 필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는 필 컬러만 있는 거예요. 필 컬러만. 자, 이제 펜툴이죠. 펜툴로 마디를, 이거는 이제 아까 이것도 카피했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얘는요 스트로크 컬러 아니면 색깔이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저기 현재 보이는 녹색 부분을 디바이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끊어주려고 해요. 패스파인더 어디 갔어? 디바이드, 컨트롤 시프트 F9, 디바이드. 위 좀 컬러를 좀 밝게, 몽둥이가 하나 나왔네요. 스틱. 자, 이제 스틱이 나왔으니까 이제 느낌은 처리가 잘 됐고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랑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냥 잘못 알면은 검이나 뭐 폭력이 좀 느껴지는데, 현재 이 컬러를 좀 기준으로 해서요, 선의 두께, 위치 따로따로 만든 거라. 자, 됐나요? 형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파리인데요. 이파리 부분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자,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약간의 크기를 조절해 봤고요. 네, 들어가다가 말았죠?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필 컬러는 유지하고 스트로크 컬러. 근데 지금 보면은 선이 쭉 닫혀져 있는 형태처럼 보여서 저런 형상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약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듯한 그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얘를 복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날 자르듯이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잘라봤고요. 위에 있는 필 컬러, 이거를 아이드로퍼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색상에 약간의 변화를 줘봤습니다. 잎새 느낌이 나오죠? 페이스트 인 프론트, 아까 그거 복사를 했었어요. 복사를 했었고 지금은 붙인 거였습니다. 마디마디를 따로따로 돼 있는 건데 형상을 저렇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자, 감춰봤고요. 외형을 일부만 보일 수 있게 나이프 툴을 이용할까요? 가위 툴을 이용해 볼게요. 마디, 그 다음에 이 파트는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외형은 이렇게 모서리가 끝에가 좀 뾰족하죠.
됐어요. 아주 괜찮아요. 자, 이제 감췄던 애를 보이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 위트. 잘 나왔고요. 자, 보이는 애들을요, 선택한 다음에 그냥 적절히 또 그룹 준 거니까 그룹 준 거니까요. 잘 선택하셔가지고 예, 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형상이죠. 자, 됐으면 나가자. 테두리를 좀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연스러운 잎새의 연결을 한번 하면서 에피소드 2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크기 민감한데 실은 두 개의 개체죠. 자연스러운 잎새의 방향을 잡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에도 좀 나와야죠. 예. 리플렉트. 이 자연스러운 돌기 모양, 플리블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가고 있네요. 너무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대나무 잎 같기도 하고요. 자, 거기까지? 예. 그래도 욕심을 내고 있어요. 친구. 슬쩍 옆으로 돌려봤고, 브러쉬. 네, 브러쉬. F5번. 스케이터 브러쉬. 오케이. 자, 볼까? 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현재 보이는 애들은 필요는 없어, 이제. 자, 형상이 예, 외형으로 여기 중간을 가로지르는 라인을 이렇게 임의로 여기까지만 그려볼까요? 자, 그만. 컬러는 원래 없어도 돼요. 컬러는 없어도 스트로크 픽토리죠. 어떤 컬러를 띄든 혹은 컬러가 없든 자, 저 컬러가 이제 무시가 됩니다. 자, 그죠? 안 보이죠? 자, 방향은 예, 오브젝트 방향 순서대로. 이 반대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로테이터를 이쪽을 바라보세요 하듯이 돌려보겠습니다. 더. 예, 조금만 더. 예, 아주 좋아요. 그만. 어플라이. 본대로. 아직도 들끝났나? 자연스러운 잎새를 만들기 위해서 예, 바로 랜덤 예, 그리고 또 사이를 예, 스페이싱은 이제 공간이죠. 월계수 잎처럼 보이네요. 픽스 고정 랜덤 두 개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 보이죠. 자, 그래서 적당한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 어플라이 해서 대상을 여기다 슬쩍 얹어봤습니다. 기가 막히다. 네, 크기를 줄이면 영향을 좀 줘요. 손 두께나. 자, 그러면 이 봉에다가 이 잎새를 자연스럽게 엮어서 잘 배치해보고 그룹. 자, 얘는 맨 위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네, 쥐고 있는 예, 우리의 별이가 나왔습니다. 별이 캐릭터. 자, 이제 캐릭터의 외형이 좀 만들어져 있고요. 나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남아 있죠.
자, 신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예, 여기는 마디를요, 이렇게 직접 펜툴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자, 조금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의 크기 조절. 근데 좀 개별적이죠? 아니면 이렇게 세그먼트 툴, 아니면 펜툴로 예,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어서도 자연스럽게 표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이거 흙입니다. 흙. 예, 머드? 예, 이게 흙인데 펜슬, 연필 도구로 그려봤습니다. 예, 어떤 컬러로 적을까요? 흑 색깔을 한번 예, 맨 뒤에다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컬러 칩. 컬러 컨셉을 어떻게 정할까요? 자, 여러분 아이드로퍼를 보고 계신데요. 이 아이드로퍼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컬러를 좀 뽑아내고자 할 때 저는 이 사진에서 이 포토그래프 여기에서 제가 컬러를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냥 누르면 색상 자체가 바뀌는데 예, Shift 키를 누르면서 아이드로퍼를 누르시면 색상을 잘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팔과 손의 움직임 표현 부분입니다. 팔과 손,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여기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여야 된다거나 이럴 때 여기 지금 어떤 거는 앞에 있고 뒤에 있는 부분 나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커버를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예, 이 바디를 자연스럽게 거의 이제 캐릭터 수준으로 좀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되 요 안쪽 팔 쪽이 아니라 바디 안쪽으로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디귿자 형태죠. L자 형태. 자, 가려놓고 본다면 이렇게 느껴지겠죠. 여기에 묘한 관계가 좀 나와요. 지금 보이는 애를 예, 잠시 복사했다가 붙인 거예요. 예, 요 마디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예. 이 방법 깔끔하게 보이죠? 예. 네, 이 두 개가 위에 덮어지면서 보여지는 선이 좀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룹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반대편도 예,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예, 개별적인 애들이 어색하지 않게만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더블 클릭하면 최소 개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마감이 나왔죠? 네,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예,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로따로 돼서 움직임을 줄 때 전혀 다른 움직임이 들어가는 것처럼 요거는 다음에 에피소드 2에 얘를 움직이는 장면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긴 시간이었죠?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로 연결되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